면접 붙고 싶으시죠? 역질문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꼭 면접에 합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영상에 이어 역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역질문이라는 게 서류를 일단 통과를 해야지 하는 내용이라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은 남기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면접을 하면서 합격을 할 가능성을 크게 좌지우지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 이야기에는 질문을 면접관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역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역질문은 패턴이 10가지가 있으니 빨리빨리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가시죠. 하지 말아야 할 역질문 첫 번째 패턴은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기업의 매출은 얼마인가요? 라든지 당신의 기업 이념은 무엇인가요? 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결과 당신의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중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든지 당신의 회사의 사업 아이템은 이것입니다. 이 외에 당신의 회사에서 따로 힘을 쏟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서 말한다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뻔한 대답, 인터넷을 찾아서 딱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역질문 두 번째는 바로 뻔한 역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말고 내 면접 봤던 앞에 사람도 했을 법한, 그리고 내 뒤에 면접 하실 분도 할 법한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든지 향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든지 이런 뻔한 내용은 잘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왜 이런 역질문이 안 됐냐면, 면접관은 그런 뻔한 질문을 받고 너무 매뉴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재미없는 사람이네 라든지, 이 질문 역시도 사실 조사를 하면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아까 첫 번째 패턴하고 많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면접관도 이런 역질문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혀를 찔러야 돼요, 면접은. 아셨죠? 그러니까 혀를 찌르기 위해서는 뻔한 역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뻔한 역질문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에게서 직접 듣고 싶은 내용이니 인터넷에 제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의 내용이라든지 이외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턴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내용 세 번째입니다. 이미 면접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잘 듣고 있지 않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 도중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나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면접을 하면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역질문 하실 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패턴 네 번째, 바로 yes와 no, 예와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보람 있어요 라든지, 아침에 일찍 오세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아니요, 일찍 안 오는데요? 뻔하게 yes하고 no, 그리고 예와 아니오가 갈리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yes와 no로 이야기가 답변이 딱 나왔잖아요. 나는 yes와 no로 답변할 질문을 한 게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 방금 yes라고 말을 하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하지만 물으면 안 되는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복리후생과 급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할 경우에는 면접관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돈을 보고 오구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을 보고 오구나, 또는 이 사람에게는 회사를 고를 때 기준이 복리후생과 돈이 기준이 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런 복리후생, 돈 관련에는 조금 질문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물으실 때 나는 당신의 회사에 정말 오래 일을 할 생각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른 회사가 하지 않는 특별한 복리후생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혹시 있는가요? 하고 한번 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팁은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명확한 질문 그리고 복리후생에 대한 것을 섞어서 이게 정말 복리후생만을 위한 질문인가 아닌가 민감인가 하게 이야기를 만든 후 질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패턴 6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묻는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면접관이 여러분하고 면접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할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계통의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언저씨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든지 인사부 사람에게 구체적인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매칭이 되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있는 그 면접이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자리인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엔지니어를 뽑는 자리에서 종합직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종합직 이야기 안에서도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어떤 면접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구인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패턴 7번째는 바로 이건 애매합니다. 질문을 굉장히 둥그스름하게 추상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는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은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사풍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풍도 통괄적인 사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면접관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사풍을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그런 사풍인가 하고 애매한 그런 추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 추상적인 질문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패턴 8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면접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식을 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6번째 이야기랑 조금 매치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관한테 현장의 업무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현장 매니저한테 인사 제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상대방의 위치를 배려하지 않는 질문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질문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조금 혀를 찌른다고 해도 조금 말하기 불편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면접관이 말하기 대답하기 쉬운 내용, 상대방을 끌어올려 준다는 내용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쉬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후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매치를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역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거나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안전부절하게 하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남겠지만 그래도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인상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패턴 9번째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는 한 5가지는 들고 가라고 하는데 한 3가지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는 적으시고 그리고 직접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한 3가지, 2-3가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많이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가고 다른 면접자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룹으로 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주위를 배려하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준비는 근데 5가지는 해가세요. 준비는 5가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거 하는 것을 한 3가지, 2가지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자신감 없는 듯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저를 어떻게 키워주실 건가요? 라든지 능력을 키워주는 회사 분위기인가요? 라든지
노르마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사칙이 있습니까? 라든지 입사하고 나서 제가 배워도 될까요? 라든지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를 조금 뭐라고 하냐, 조금 소극적이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런 질문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질문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면접은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면접이니까 이런 소심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는 듯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역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역질문인데, 역질문 이게 참 애매한데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팁 한번 머리에서 정리하시고 손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면접 준비하기 전에 한번 깔끔하게 하셔서 면접에 들어가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 다 면접에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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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기를 바라며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